자, 여러분, 블랙박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기 인증에 필요한 정보 나오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가 한 4년 동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혹시 이래도 한 4년 됐으니까 그래서 한 인감명행 같은 거 이런 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왜 작년에 이제 우리가 등기필 정보는 한 줄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이제 30년 동안 2번 나왔는데 한번 지문에 물론 답은 아니지만 한번 모습을 비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내용만 조금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강론이 사실 중요하니까 이 내용을 언급을 하고 가는데 기본 절차는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일단 우리가 등기하려면 신청주의니까 반드시 뭘 써야 돼요. 이렇게 신청서 작성합니다. 뭘 작성한다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관이 뭘 보고 이게 등기부를 보고 이렇게 등기부를 보고 1번에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갑하고 이제 이전 등기 받으니까 지금 뭐예요? 이 파는 사람 의무자가 갑이죠? 사는 사람이 을이다 아니게요. 그러면 신청서에 뭐예요? 반드시 써야 될 내용이 있고 임의적, 필요적 사항이 있고 임의적 사항이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필요적 사항이 아닌 것 하면 임의적, 약정, 특약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예요? 필요적 사항으로서 이제 부동산 표시 쓰고 만약에 원인이 매매라고 했으면 뭐예요? 등기 원인 증서를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요 신청서 뒷면에 본인이 받았던 뭐예요? 보존 등기하고 받았던 등기필 정보 내용을 부동산 고유 번호, 그다음에 스티커 띄워보면 일련 번호하고 비밀번호를 이 뒷면에 적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뭘 제공하라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 뭘 찍었으니까 인감요장 찍었으니까 뭐 내라고 이거 동사무소 가서 인감요장 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받을 사항이 뭐냐면 등기필 정보는 항상 뭐예요? 의무자가 낸다. 등기 의무자가 낸다. 등기 의무자 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 신청 정보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신청서 양식이 있는데 양식 뒷면에 중간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쓰는 란이 있다 그랬죠?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2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게서 우리 뭐만 좀 봐두냐면 거민계약서만 이제 한번 이해해 주세요. 거민계약서. 그래서 우리가 계약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라든가 판결에 의한 등기 있죠? 그래서 여기 넘겨보시면 박스 안에 거민을 받아야 할 경우 그래서 유무상을 불문하고 계약을 원인 이전 등기할 때 그럴 때 1번과 2번 그거 줄쳐놓고 보자. 1번 매매 증여 쭉 있죠? 계약에 이전 등기할 때. 판결에서 등기할 때. 그래서 이 개판소 있죠? 개판소위. 그래서 이 등기 뭐라고?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증서 얘기했을 때는 뭐만 이 개판소위는 계약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 판결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 그래서 개판치는 소위라고 이전 등기 소위는 거민 받는다. 뭐 그 내용 한번 이해해 주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의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뭐예요? 그건 한번 작년에 한 줄 나왔어요. 한 줄 나왔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하여튼 거기 쌍가루 2번 줄 쳐보세요. 포괄 유증의 등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이지만 유증자의 등기필 정보를 첨부쟁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유증은 뭐예요? 한마디로 증자들하고 이전 등기는 공동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뭐예요? 이렇게 공동으로 할 때는 반드시 뭘 내라고 등기필 정보를 낸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외웠죠. 승무는 내나 승소한 의무자는 아무리 단독이지만 승소한 의무자는 내나 누구는 보상부 이 보상부 명판과는 뭐예요? 명판과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존 등기라든가 상속 등기라든가 부동산 표시라든가 명의자의 표시 변경 판결로 권리자가 단독을 한다든가 관공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했으면 멸실됐다 하게 되면 멸실됐죠? 그럼 뭐예요? 증인석을 조사하라. 그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공중부번이라든가 확인서이라든가 뭐예요? 직접 출석해서 누가 앞에 가서 등기관 앞에 가서 조서를 꾸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는 이런 식으로 꼭 좀 정리해서 암기를 꼭 좀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감임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항상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게 원칙이에요. 인감임명. 그래서 여러분 거기 등기필 정보는 이제 그렇게 정리 좀 해두시고 거기 4번 뭐가 나와요? 인감임명 나오죠? 그래서 인감임명은 뭐예요?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거니까. 무슨 등기할 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유권자가 을구의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세상
조세상을 뭐 할 때 설정 넣게 해줄 때 제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병말이라 그랬죠? 자, 어디에 등기부상에 뭐예요? 이렇게 자 1번 이전 등기 할 때 갑이 낼 것이고 을이 어디에 을구에 지금 뭐예요? 1번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무슨 등기 해줄 때 설정 등기 해줄 때 자 이때 내라는 얘기야.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제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저당권자죠? 이 사람이 뭐 할 때 병말이 말소된 게 하든가 이전 게 할 때는 이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제공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여기 그 쌍가리 1번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의무자로 할 때 내는 게 기본 원칙으로 하다는 게. 자, 그래서 여기 보존 등기라든가 의무자가 없을 때 인감령 되지 않죠? 근데 쌍가리 3번에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4번에 뭐라고? 쌍가루 4번에 이렇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부 정보가 뭐예요? 몇 시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공중부번이라든가 확인서는 이게 대리인 보내는 거예요. 대리인. 본인이 직접 출석하면 안 오지만 이 대리인 보낼 땐 낸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 그 쌍가루 1번하고 그 다음에 자 쌍가루 몇 번하고 3번하고 자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있죠? 자 이렇게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일단 받으자는 게. 자, 협의 분할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인감령 첨부하고. 그 다음에 6번에, 자, 출시돼. 법정대리인 할 때는 법정대리인 거 임장님을 제출하지. 본인은 아직 미성년자라 인감님이 없습니다. 네,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재외국민은 뭐예요? 재외국민이 의무라서 인감 제공할 경우에 재외 관공서 확인이나 공주분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뭐예요? 최후 주소지 뭐예요? 자, 관련청에 인감령 내지 절대 뭐라고? 자, 일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은 일본 관공서에 인감령 낸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래서 거기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뭐예요? 최후 주소지라든가 뭐예요? 자, 등록청에 인감령을 제공한다라고. 자, 절대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외울 때, 그래서 인감인은 뭐예요? 인감인은 누구하고 아름다운 여인 소희와 조세상을 뭐예요? 조세상을 뭐 하는 것이지? 설정하는 것이지. 뭐 하는 게 아니다. 병말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내고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내고 자 어디에 이 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 아닌 자가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할 때는 뭐예요? 제공하지 않는다. 병말이 아니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소가말은 소유권 가등기 말소 등기할 때 소가말은 뭐예요? 협상에서 협의상속 있죠? 아까 협의상속에서 협상에서 제출하지만 아까 여기 뭐예요? 이 등기필 정보처럼 단독일 때 보상부 명판과는 뭐예요? 공증받아 안 된다. 이렇게. 보상부 뭐예요? 명판과는 뭘 받아서 공증을 받아 않는다. 우리가 뭐예요? 공정됐을 때 인감령 문제 나와서 공정증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자, 인감령을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공증받아서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법정대리는 법정대리인 거. 그 다음에 재외국민은 뭐예요?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최후 주소지 뭐예요? 옛날에 이제 본적지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자, 가족관계 등록청 거기에 자, 인감령을 제공하라. 이제 그 두 가지 좀 정리해 두자.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자, 부여 기간은 자, 25회 때 이제 자, 지금 30년 동안 2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농지실자익권도 그래요. 이것도 좀 작년에 모습을 보였는데 하여튼 딱 두 가지. 뭐하고 이거. 상속과 취득시효는 제공하죠. 근데 써놓으세요. 상속과 취득시효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나와도 꼭 두 가지만 나오니까. 상속과, 자, 그래서 상속과 뭐예요? 여러분 거기, 자, 쌍가루 3번. 농지취득 자격신명 얘기 나와갖고, 제공할 사유가 아닌 거 밑에 박스 안에 있죠? 그래서 2번에 상속과 포괄유증 나오죠? 상속과 포괄유증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꼭 보자. 그 다음에 신청인의 주소증명서면 나오는데, 신청인의 주소증명서면은 일단 법이 개정돼 갖고, 일단 등기부상에 새로운 명의자가 되는 사람은 다 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처럼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할 때만 내는 게 아니라, 자, 그 새로운, 자, 명의자가 되는 사람, 권리자 있죠? 권리자. 명의자가 되는 사람에서 거기, 쌍가리 1번,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에 새롭게 등기 명의 되는 자는 등기 권리자로서 신청할 때 신청인 주소지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명의자가 올라가는 게 아닌 뭐예요? 자, 부동산에 거기 쌍가리 1번에 자, 거기 부동산 표시 변경 있죠? 그 다음에 명의자 이런 거 내지 않는다라고 이제 자, 거기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 그래서 자, 그 매매 목록을 한번 싹 갈아서 한번 한 개의 신고 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거나, 자,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가 여러 명일 때는 매매 목록 되는데, 우리 종전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자, 부동산이 한 개인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예요? 매매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게 틀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자,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원인 증서가 매매액서를 가지고 두 사람이 공도를 할 때는 이제 검의를 받지 않고 뭐 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내는데, 그때 이제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몇 개라 하더라도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수인이면 뭐예요? 제출한다. 이렇게 보자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얘기 나오는데, 처분 얘기는 자, 이렇게 뭘 받으면 자, 이런 뭐예요? 첨부서를 갖고 자, 등기를 받으면 등기관이 반드시 뭐예요? 이제 접수하고, 자, 이렇게 접수하고, 이런 절차예요. 이런 절차.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뭘 받고 이제 접수받죠? 그럼 이제 접수받고, 그 다음에 접수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뭘 해요? 심사를 해요. 자, 이 심사는 서류만 심사는 형식 심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심사를 한 다음에 등기부에 뭐예요?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할 때, 서류가 뭐 하다면 완비가 된다면 완비가 되면 등기부에 기록하고, 서류가 뭐 하다면 미비하다면, 자, 미비하다면 등기를 뭐예요? 각하한다. 이게 각하. 이게 각하한다. 이 각하라는 게 법 29조에 몇 호부터 1호부터 11호까지 11개를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럼 이렇게 11개를 뭐예요? 나열해 놨는데 11개 중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관할 위반은 절대 무효고 등기관이 직권말소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2호예요, 2호. 이거 중에 이게 이유가. 자, 이유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아닌 경우다. 아닌 경우. 그래서 우리가 자, 그 기본적으로 뭐 여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어디부터 기억부터 자, 치까지 있는데 뭐 자, 그 기억은 뭐예요? 등기 능력 없는 물건, 권리에 관한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능력 없다 나오면 뭐 이건 다 이해하는 거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그거 얘기해요. 자, 유치권, 점유권 안 된다는 얘기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의물권이 아닌 거, 공의지분의 용의물권, 그 얘기해 지금.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 뭐 법령에 근거 없다니까 구별할 것이고, 그다음에 분리처벌하지 못하는 거 3가지. 자, 뭐야? 구분 건물은 대지사용권과 분리처벌하지 말라. 디귿하고, 그다음에 거기 미음 저당권은 뭐예요? 종된 권리니까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지 말라는 거. 그다음에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 농지의 전세권 등기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비읍하고 뭐예요? 시읒하고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 그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 얘기. 근데 관공서나 법원이 촉탁할 것을 자, 가압류 가처분을 촉탁 등기 때 신청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건지. 자, 이거 꼭 중요하니까 별표 꼭 해두시고,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 자, 그 내용 보시고 다른 건 이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 내용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등기가 이제 뭐 이렇게 기록하고 뭐요? 식별부 표시하죠? 이렇게 식별부를 뭐 하게 되면 표시하게 되면 기록하게 되면 표시가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식별부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가 완료가 된다. 완료. 그럼 이렇게 등기가 뭐가 되면 완료가 되면 누구한테? 자, 권리를 취득하는 새로운 등기부상의 명의 권리를 취득한 사람한테 뭘 교부해주고 등기필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교부해주고, 그 다음에 자, 이 등기부하고 대장은 일체되니까 어디에? 대장소관청에 자, 이게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예요? 변경 사실을 뭐 한다?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자, 어디에? 이렇게 만약에 등기부가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뭐가 있고 을구가 있죠? 그러면 항상 뭐예요? 이 대장하고 일체되니까 만약에 뭐예요? 지금 여기도 갑이고 등기부도 뭐예요? 등기부도 이게 소유권이 갑이랬으면 소유권 중에 갑이었죠? 갑이 을로 이전 등기 마치면 보내줘라는 얘기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사에서 누가 소유권자? 이게 항상 일체돼요. 상창 일체라고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있죠? 통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두시고, 자, 전자신청은 요즘 최근에 시험 문제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안 나오고 있는데, 자, 뭐만 한번 봐두시면 돼요. 자, 자, 뭐만 거기 일단 뭐예요? 전자신청이라고 6번에 나오죠? 6번에 나오는데,
자, 쌍가루 1번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 나오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 전자신청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뭐예요? 한마디로 종중이에요. 종중하면 이제 노인 양반이시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뭐예요? 어르신들이 컴퓨터 못하니까 못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쌍가루 1번 출처세. 그러나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해서 전자할 수 없다. 이제 그 내용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쌍가루 뭐예요? 쌍가루 3번에 사용자 등록이라는 게 공인 인증을 받는 거예요. 일단 등기를 신청하려면 전자 신청하려면 사용자 등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일단 뭐예요? 사용자 등록을 하려면 집차 한 번을 출석해야 돼요. 출석해서 그 사용자 등록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절대 아무데나 가서 거기 쌍가루 4번에 주소지나 사무소 소지에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 아무데나 가서 그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그 누가 법무사한테 대리로 뭐예요? 대리로 맡겼으면 나는 사용자 등록을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쌍가루 번 기간 그 3년 쌍가루 그 사용자 등록은 3년이고 유효기간 3년이죠? 그 333이에요. 자,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게 3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쌍가루 6번 줄쳐보자. 뭐라고? 만약에 자, 인감인명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가 공인인증부 정보 송신하죠? 이 공인인증 정보가 인감인명 갖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그런 내용만 여러분 줄쳐놓고 보시면 돼요. 왜? 그것만 이제 그런 게 답으로 증가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4번이 각종 권리 등기 절차인데 이 각종 권리가 이제 우리 시험에 지금 최근에 뭐예요? 한 5문제, 6문제가 나오니까 이 등기부의 반이 뭐예요? 반이 거기서 나온다니. 반이 나오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서 특히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는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에 대해서 잘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뭐예요? 기본서 강의할 때 자, 이렇게 외우라 했어요. 뭐라고? 자, 어떻게 외우냐면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에 대해서 자, 이렇게 외웠어요. 소보일지. 소보일지 못 쓴다. 그 소보일지 못 쓴다는 말이 절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일부와 자기 지분 뭐예요?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등기할 수 없고 뭐만 해 이거? 자기 뭐만 해? 자기 지분만 해. 보상 없다라 했죠? 못한다 그랬어. 일부. 그래서 소보일지 못 쓴다. 왜? 원인 없고 이렇게 원인 없고 자 이렇게 원인 없고 소유 등록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 보존 등기는 본인이 자기가 갑이 자기 땅에다 신축 건물 짓는 거예요. 자기만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누구하고 계약 맺고 그런 게 없으니까 원인과 날짜가 없어요. 그걸 꼭 주의해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소유 등록 어디에? 이렇게 대장상에 자, 이런 식으로 최초로 소유권자가 보존 등기하는 거지.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는 못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누구한테 받았다면 국가로 받았다면 국가는 보존 등기 안 할 거니까 그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보단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인데 단독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동이라는 게 없습니다. 단독인데. 자, 단독 신청인데 자, 일단 뭐예요? 건국판이 아니고 건시군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건국판에서 건물은 절대 뭐예요? 건물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해야지. 만약에 대장에 이 소유권이 만약에 뭐예요? 누락됐다면 이렇게 소유권이 누락됐죠? 그럼 누락됐다면 자, 국가기관이 뭐예요? 그 땅은 국가기관이 관할이니까 국가기관이 실수한 거예요. 중앙정부 국가 상대로 소송하고 이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 절대 건물을 뭐예요? 국가나 건축 상대로 판결받으면 뭐예요? 그건 보존 등기에서 말하는 판결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런 걸 주의해서 봐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건시군이다. 무슨 얘기예요? 건물은 연역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해서 보존 등기를 가능하다. 이제 자, 이 중요해요. 이 보존 등기가 시험 문제 지금 채용 5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고 부지런히 이제 반드시 암기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직권 보존 등기 특례라고 나오면 자,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가압류. 네 가지입니다. 가압류 뭐라고? 가처분. 그다음에 경매. 그다음에 주택. 임차권에. 등기 명령 있죠? 이 등기 명령에 뭐가 오면? 촉탁에 오면 이 네 가지 촉탁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그게 여러분 쌍가루 9번에 있고 자 1번에 보존 등기 나오는데 특히 이제 뭐예요? 거기서 최초로
최초로 소유자가 보존등기 할 수 있는데 대장사 소유권자 보존등기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법이 3년 전에 개정해서 자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등기가 가능하다. 1번 한번 이해해 두시고 절대 특정 유증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대장상 이전등록 받은 사람 소유권 이전등록 안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거기 쌍가루 3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이거는 뭐예요? 국가 상대로 소송하는데 자 거기 절대 이 쌍가루 4번 대장은 뭐예요? 대장은 시국 지자체 상대로 하는 것이지 쌍가루 5번처럼 뭐예요? 절대 뭐라고? 건국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쌍가루 5번 국가 건축 허가 명의 상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 쌍가루 6번에 미등기 토지는 시장 군수구청 하기엔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 뭐만 이건 건물에 관한 얘기지 땅은 안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절대 쌍가루 7번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 못 한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자, 절대 자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보존등기 못 하고. 자, 못 하죠? 그다음에 쌍가루 8번 거기 자, 거기 등기부에 원인과 연호를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런 게 요거 꼭 좀 외워두자는 게. 소보일지 못 쓴다. 원인 없고 소유 등록 안 된다. 소보다는 건국판이 아니라 건시군이다. 그죠? 이렇게 보자는 게.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존등기 마치고 뭐 하는 거 이거? 이전등기 합니다. 자, 이전등기 한다니. 그럼 우리가 이전등기 하면 원인이 몇 가지가? 원인이 5가지가 일단 중요해. 원인이 5가지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무슨 등기 맞추면 소유권 보존등기 맞추면 자 이렇게 보존등기 맞추면 2번 뭐 한다는 이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죠. 자 이전등기 하는데 원인이 몇 가지가? 이 5가지가 시험 문제 중요하다 했어. 그 원인이 뭐냐면 일단 매매예요. 두 번째 뭐라고? 상속이에요. 세 번째 유언에 의한 징여입니다. 네 번째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5번째 뭐라고? 진정명의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얘기. 자, 이 5가지가 시험 문제에 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거기 1번에 뭐예요? 1번에 유증이 나오고 진정명이 나오고 수용이 나오는데 일단 뭐 일단 매매는 아까도 이제 앞에서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몇 년 전부터 6년 1월 1일 이후부터 뭐를 등기 뭐예요?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증서가 모일 때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두 사람이 뭐예요?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어디 가기 전에 등기소 가기 전에 자 구청이나 뭐예요? 구가 없는 데는 시청 들려야 되겠죠? 시청 들려서 뭘 받아가라는 얘기니까 자 거래 신고 필증 받아가라는 얘기 이렇게 부동산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거래 뭐예요? 거래 신고 필증을 뭐예요? 신고 필증을 받아가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매매 목록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매매 목록에 대해서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거나 1개인 경우 1개 있죠? 1개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뭐라면 당사자가 타수라면 뭐예요? 자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왔다 그랬죠? 자 당사자가 부동산이 1개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다 그랬죠? 그거 보자. 그 다음에 자 상속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아버지 사모하시면 단독으로 하는 거죠. 상속. 그 다음에 절대 아까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자기 지분만에 뭐 한다? 자 상속 등기 뭐예요? 못한다 그랬죠? 그거 2가지 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증은 뭐예요? 유증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이에요. 하나는 공동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절대 자 상속 등기 안 합니다. 상속 등기를 자 거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유증을 원인에 졌는게 나오죠. 그래서 유증은 유언에 의한 징여예요. 유언한 징여인데 거기 포괄 유증의 경우 유증자의 사망 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뭐예요?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자 등기 일단 뭐 미등기 빌 때 이 포괄 유증자만 뭐예요? 자 단독으로 뭐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거기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누구하고 자 이런 얘기 지금 거기 쌍가루 3번에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그게 중요해요. 거기 3번 이제 3번을 여러분 별표 드시고 그걸 주쳐보자는 게 뭐라고?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는 수증자를 권리자로 하고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모로 해서 의무자로 해서 자 이렇게 공동을 한다. 공동 나오죠? 따라서 뭐예요? 상속 등기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냥 만약 이 등기부상에
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 만약에 뭐 하시면 이분이 뭐예요? 만약에 사망하시면 유언에 의한 징여하고 사망하시면 그 가족관계 등록부 법적 자식 A가 자, 뭐 받은 수중받은 을한테 자, 이 사람이 둘이서 뭐 한다는 게 2번 잊었는 게 해줘라는 원인을 모래해서 유언에 의한 징여에서 이렇게 해줘라는 게요. 굳이 A 앞으로 상속 등기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중요해요.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것은 누가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공연 편하게 농사지면서 잘 살고 있는데 이 김사기라고 하는 놈이 뭐 했어요? 갑 몰래 뭐예요? 김사기가 등기하겠다. 그래서 자, 실체관계가 부합되지 않죠? 아무리 위조가 됐지 않으면.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실체관계가 일단 부합하지 않잖아. 무효라는 얘기. 그 이 무효인 믿고 뭐예요? 무효인 믿고 누가 병이 또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이 갑이라고 하는 진정한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이등기 말소하든가. 말소하면 이거 또 살아나죠? 이거 두 개 다 말소해야 돼. 번거롭죠? 그래서 이 병을 상대로 나한테 뭐 해달라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 갑 앞으로 원인이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등기 원인을 써요. 등기 원인은 뭐라고? 등기 원인을 쓴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등기 원인 쓰냐 하면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등기 원인 뭐예요? 등기 원인 날짜 일자가 없다. 날짜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날짜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공동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요. 공동 신청도 가능하고 단독 신청도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일단 단독이라는 건 판결받고 하는 거죠. 자, 판결받고 하는데 이 판결서가 요게 바로 뭐가 된다는 게 요게 바로 등기 원인 증서가 돼요. 근데 공동일 때는 뭐예요? 뭐가 없어요?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증서가 없어요. 왜? 이건 계약도 아니고 자, 증서가 없어요. 계약서 같은 게 없다는 게. 그래서 내지 말라는 얘기. 원인서 없다는 게. 자, 그러면 왜 등기 원인 날짜가 없다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다른 거는 계약일, 돌아가신 분 날짜, 돌아간 날짜, 이건 뭐예요? 그 법에 의한 보상금 주고 수용 시기가 법에 정해있어. 이거는 어떤 사실행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속은 우리가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우리가 본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행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의사가 뭐라고, 자, 그 얘기하죠? 몇 년, 몇 월, 며칠 뭐 돌아가셨다 얘기하죠? 근데 진정명의 회복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날짜라는 게 없다.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한 게,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원인은 뭐라고? 진정명 회복 하나. 자, 거기, 그런 말씀, 그러므로 성질상 새로운 등기 원인 일자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써있죠?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줄쳐놓고 보자. 자, 그걸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진정명 회복을 공동으로 할 때 의무자의 등기별 정보, 뭐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 자, 그 쌍가루 3번에 공동으로 신청할 때 원인을 증명한 정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할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걸 줄쳐보자. 쌍가루 3번. 그래서, 자, 그러나 판결일 때는 판결서가 원인 정보가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용은 뭐예요? 성질이 뭐예요? 수용은? 자, 이건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나 등기된 부동산은 자,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여기 자, 수용의 주체인 사업자가 광고 쓸 때는 촉탁, 관공서 아닐 때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쌍가리 1번의 수용은 자, 줄치세요. 1번하고 2번 줄치세요. 1번은 촉탁하고 뭐라고? 단독 신청. 2번은 뭐예요? 원시 취득이지만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한다고? 자, 세 가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촉탁과 뭐예요? 촉탁과 단독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수소이전을 촉단하라.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데모 많이 했었죠. 뭐 세종시로 뭐 이전한다니까 간다 못 간다 말이 많았죠. 자, 그래서 촉단하라. 수소이전을 촉단하라 막 또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단 수도가 아니라 수소이전을 촉단하라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 당연히 성질이 원시칙이니까 자, 뭘 빼놓고는 지역권이나 상속등기 있죠? 상속등기. 그래서 거기 그 쌍가루 3번에 다만 줄쳐보자.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나오죠? 지역권. 요 지역권하고. 그 쌍가루 4번에 수용일 이전에 게시된 상속원인을 그 상속등기 있죠? 그래서 뭐하고 이거 지역권하고 무슨 등기는 상속등기 있죠? 상속등기는 이건 뭐 말소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역권하고 상속등기는 무슨 대상이 아니라고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자는.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시험 문제 중요해요. 자, 이전 등기 소유권 연등기에 대해서 이 원인 5가지가 시험 문제.
그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5가지가 나오니까 자, 그거라도 꼭 정리해서 반드시 뭐 해둘 필요가 있어요. 암기해둘 필요가 있다. 꼭 기억하자는 게. 자, 그 다음에 그 4번에 현매트각 등기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는 자, 앞에서 이제 다시 정리했지만 자, 그런 얘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아까 분명히 얘기했을 때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뭐예요? 대주권 등기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주권 등기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1동 건물 자, 어디 위에 토지 위에 뭐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1동 건물 내부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서 구분 건물을 했다. 그러면 1동 전체에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자기 각자에 뭐가 있고 전유분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갑굴구가 있다. 갑굴구가 있다. 자, 그러면 어디에 1동 전체부 하단부에 여기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 다음에 이 아래 뭐예요? 대지권 표시했죠? 그러면 이렇게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대주권 표시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어디에? 건물 등기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자 무슨 등기했다고? 대주권 등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대주권 등기. 그러면 이 대주권 등기를 마치면 자 이 하단부에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옮겨놨으니까 명칭은 건물 등기부지만 명칭은 건물이지만 실적으로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을 붙여놓은 것과 마찬가지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 일체성의 원리라고 얘기한다. 일체성의 원리. 자, 그래서 뭐하고 뭐는 자, 구분 건물에 대한 뭐예요? 구분 건물은 이 토지 대지권하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이게 두 개를 붙여놨다니. 자, 그래서 두 개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의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어디에? 토지 등기부 뭐예요? 토지 등기부 해당구 사항란 갑구1구 사항란에 자, 무슨 등기한다? 건물 등기부는 대지권 등기니까. 토지 등기부 사항란에는 뭐예요? 표제부의 대지권, 토지 등기 사항란에는 뭐예요? 대지권 무슨 등기를? 대지권 뜻 등기한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지권 뜻 등기한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기 자 어디에? 거기 이제 그 쌍가루 4번에 객관적인 요건을 갖췄다 해서 꼭 뭐예요? 구분 건물로 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 자 보고 그 쌍가루 6번 그거 중요하다 그랬죠?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할 경우에는 자 어디? 등기관은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 중 해당 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무슨 등기를? 대지권 뜻 등기한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나오면 대지권이란 단어 뒤에 뭐예요?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그냥 대지권은 표제부에 하는 거고 건물 등기부. 대지권 뜻이란 말이 나오면 뭐예요? 이건 사항란에 토지 등기부 한다. 그래서 어디? 이 토지 등기부 만약에 표제부가 있고 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굴구가 있으면 자 뭐에 대해서 요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이 땅에 대한 권리를 대지권이라 하게 되면 이 대지권에는 뭐가 있고 소유권이란 권리 있고 왜? 땅에 대한 소유권자가 건물 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지상권자가 건물 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질 수도 있고 임차권자가 질 수 있다는 게 대지권의 권리는 이게 4가지가 있다는 게.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이 갑구에다 토지 등기부 갑구에다 소유권이 대지권 쓰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 뭐예요? 지상권이, 임차권이, 전세권이 대지권이다. 을구에 쓴다니까. 하여튼 대지권 뜻하면 어디에 쓰는 거라고? 토지 등기부 뭐예요? 뜻, 토지 등기부 사항란에.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 대지권 뜻 등기를 표제부에 쓴다. 그럼 틀린다니까. 그걸 잘 봐두자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어디에다가 그 쌍가루 8번 그 처음에 나왔던 줄 쳐놨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 뜻 등기하면 그 토지 등기 기록에는 절대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그런 거 못한다니까. 그 다음에 그 쌍가루 9번도 줄 쳐보시면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 등기 기록에 지상권인 거 가능하다 써있죠? 한마디로 그런 얘기니까.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돼 있으니까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건물 등기부에 이전 등기하면 땅에 이전 등기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다 이전 등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일체성의 원리에서 여기 건물 등기에 등기하면 사는 사람은 건물과 땅을 다 사니까 건물 등기만 이전 등기하면 되지 여기다 이전 등기할 필요 없다 아니게요.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니까 땅까지 미치니까. 그래서 뭐 이후에 여러분 대지권 등기 이렇게 건물 등기부에 뭐예요? 대지권 뭐예요? 등기 이유라고 하면 이유라고 하게 되면 이 말이 뭐예요? 일체성의 원리니까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뭐예요? 건물 등기부에 권리 변동. 권리 변동에 뭐예요? 권리 변동에 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얘기예요? 토지까지 미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등기하면 이 땅에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대지권 등기 이후에 대지권 등기 이후에 아니 뭐예요?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 또 등기 이후에 어디 건물 등기부에 아니 토지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뭐만 해? 건물만 토지만 이게 건물만 나오면 이 둘 중에 건물만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묶어놨는데 전체 중에 일부란 얘기니까 건물만에 대해서 뭐예요? 이전 등기한다든가 저당권 등기하면 틀리고 건물만에 대해서 뭐예요? 뭐가 이 전세권이 가능하다. 그 얘기 전세권이. 자, 그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거기 뭐예요? 거기 뭐라고? 그 11번에 대지권 등기 건물 등기 후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그 전세권 입증 가능하다 써 있죠?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제 그걸 받으자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대지권 등기가 시험 문제, 자, 올해도 꼭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많으니까 하여튼 머릿속에 그냥 앞에 뭐가 보이고 대지권 등기 이후란 말이 보이고 중간에 뭐예요? 건물만 보이면 절대 전세권 가능하지 못한다. 왜? 만이니까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등기부에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등기부의 대지권 뜻 이후에는 어디에 토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용익물권만 가능하고 절대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